서전고등학교 교육과정 박람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 전공별 과목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진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고민이고 부담일 것 같습니다. 진로가 선택이 돼야지 선택 과목을 그에 맞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대학에서 최근 제시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에 따라서 나의 희망 전공에 따른 과목 선택의 가이드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학년별 진로 및 학원 목표인데요. 매우 투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 탐색 및 고교생활 적응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객관적인 자기를 바탕으로 해서 진로 계열 및 전공을 탐색하는 시기고 이에 따라서 3개년간 학업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학년 같은 경우는 진로 구체화 및 선택 과목 몰입 단계인데 1학년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 위주로 학교 지정 과목으로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설정된 진로, 그 다음에 공통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심화하는 단계로 진로 선택이나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작성하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진로 결정 및 진학 사회 진출 준비 단계인데 대입 및 취업을 위한 실전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기타 교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맞춤형 진학 지도를 통해서 성공적인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격점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디자인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이 과목 선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진로를 설정하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학과를 설정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큰 영역이라도 설정을 해주는 게 이번 교육과정 박람회를 통해서 과목 선택하는데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목을 선택 이수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학점을 누적해서 졸업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과목 편제를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과목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 교과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구성하는 운영하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보통 교과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신경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공통 과목은 1학년 학교 지정 과목으로 많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되어 있어요. 공통 과목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과 학문 영역의 주요 학습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 일반 선택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심화 학습으로 좀 꾸려지는 과목이 선택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교과 간의 주제 융합이라든지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중심으로 하는 과목을 우리가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공통 과목을 들었으면 일반 선택, 그리고 일반 선택 후에 진로 선택, 진로 선택 후에 융합 선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편제된 과목,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은 주로 2학년, 진로 선택도 2학년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은 3학년 과목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많이 편제를 해 놓은 그런 어떤 양상을 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고등학교 학점 배당 기준표인데요. 지금 우리 학교 서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는 필수 이수 학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참고 삼아 이야기를 하자면 국어 교과군 같은 경우는 필수 이수 학점이 8학점, 수학도
8학점, 영어도 8학점, 그리고 한국사는 한국사 1, 3, 한국사 2, 3 해가지고 6학점입니다. 그리고 사회 과목에서 통합사회 1, 2로 되어 있죠. 1, 2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4학점씩 해가지고 필수 이사점 8학점이고,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해가지고 4, 4,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이 1학점, 1학점으로 해서 총 10학점으로 필수 이수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은 모든 학기에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모두 다 체육 과목이 고루 편성이 되어 있고, 필수 이수학점은 10학점입니다. 자, 예술 같은 경우는 뭐 연극이나 음악 미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필수 이수학점이 10학점이고, 우리 학교 편제에는 여러분들 1학년 1학기까지 3학년 2학기까지 뭐 학교 지정이든 선택 과목이든 모두 충족을 한다면 10학점을 다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같은 경우는 필수 이수학점이 16학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서정고등학교 편제표에 해당되는 선택 과목을 다 이수를 한다면 16학점 이상으로 이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졸업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들어와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86% 이상의 과목들에서 석차 등급이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2022 개정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고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또 이 어려운 점을 좀 헤쳐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빨간 색깔 과목 보이죠?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그 다음에 대수, 비적분, 확률, 통계, 영어, 영어2, 한국사 1, 2, 통합사회 1, 2, 그 다음에 통합과학 1, 2. 이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과목들은 여러분들 수능 과목입니다. 2028 대입부터는 수능 시험지가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선택 과목도 없고 모두 공통적인 시험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과목들, 빨간 색깔로 된 과목들은 학교 지정이나 주로 이제 학교 지정을 많이 해놓고 선택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란 색깔 글씨 보이죠?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요 글씨로 된 과목들은 절대평가만 되는 과목입니다. 석차 등급은 산출되지 않고 A, B, C, D, E 이렇게 성취도로 산출되는 절대평가 과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검은 색깔 글씨와 빨간 색깔 글씨로 된 과목들은 모두 다 석차도 산출되고 그 다음에 성취도도 산출되는 과목이라고 보면 돼요. 석차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평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하 과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기하 과목의 수강생이 50명입니다. 50명. 그러면 1등급은 10%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50명 중에 5명만 1등급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내용이 대학으로 넘어갈 때 대학에서 과연 어떤 정보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원점수, 그리고 성취도, 그 다음에 석차 등급,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 수 이런 내용도 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도 함께 대학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과목에서, 그러니까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지필 수행평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수행평가 영역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취도별 분할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까지 다 정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좋은 학생을 뽑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좋은 학생의 어떤 상태라든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운영한 교육과정 내용 중에서 많은 내용들이 정보로 제공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나 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은 성취도 A, B, C로만 이제 산출이 되고 등급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취도별 분포 비율, 그 다음에 과목 평균, 수강 수 이런 것들은 다 대학에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이나 예술 과목, 과학 탐구 실험은 성취도가 산출이 되는데 A, B, C, D, E로 산출되는 게 아니라 A, B, C로만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패스 앤 페일로 산출이 돼요. 뭐 이수했냐, 이수하지 않았냐 그런 정도로만 산출이 된다라는 거,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문교과라고 있는데, 전문교과는 앞서 얘기했듯이 특성화고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제 이수를 하는 과목을 전문교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교는 전문교과 과목을 교육과정 편제표에 지금 들여놓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전문교과의 과목을 들여올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전문교과도 성취도와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을 다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없거나 아니면 수강생 수가 부족해서 정규 시간표에 편제되어 있지 않고 뭐 방과 후나 또는 뭐 기타 뭐 공강 시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공동교육과정 또는 온라인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등급은 표시되지 않지만 성취도 및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연장선의 이야기입니다.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와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등급의 퍼센테이지를 좀 이야기하자면, 1등급 같은 경우는 10%, 2등급은 24%, 3등급은 34%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누적 퍼센테이지가 100%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9등급이 산출이 됐죠. 그래서 등급 구간수가 축소가 됐고 상위 등급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게 어떤 움직임, 변화의 움직임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등급 경제 완화냐 아니면 약화냐에 따른 내용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상대 평가에 대한 경쟁이 여전해서 여러분들이 학업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것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 들어와서 5등급 체계로 그 석차 등급 산출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과연 9등급 체계랑 비교했을 때 그 어떤 수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할까봐 잠깐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 현재 5등급 체계에서 1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과거 9등급으로 역산했을 때 당연히 최고 위치는 1등급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니까 1등급의 그 마지막은 1.38 등급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현재 5등급 체계에서 3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9등급으로 역산을 하게 되면 4.38에서 5.07까지가 현재 5등급 체계로 비교했을 때 3등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등급이 낮으면 수시는 과연 힘들까요? 등급이 중요하긴 합니다, 여러분. 예, 석차 등급이 중요하긴 한데 2022 들어와서는 과목이 좀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어떤 과목은 수강생 수가 충분한데 어떤 과목은 수강생 수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강생 수가 적을 경우에는 정말 한 문제 차이로 뭐 2등급 또는 뭐 그 아래 등급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쨌든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공 연계 핵심 과목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학 계열 또는 뭐 자연 계열로 가고 싶은데 미적분 2를 기피한다?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대학에서는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의 정보가 다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 미적분 2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학생이 미적분 2를 듣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절대로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류 탈락의 위기를 겪을 수가 있다는 거고, 인원이 적지만 수강생 수가 적더라도 2등급, 3등급을 받더라도 미적분 2, 내가 이 학과,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과목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이수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 세특이라고 얘기하죠.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인데, 이 교과 세특도 어떤 깊이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를 잘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특을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호기심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로 주도적으로 탐구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고, 이런 내용들을 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좀 담아서 보이지 않게 내가 이 학과,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목을 선택하기 위한 단계인데요. 과목 선택 기준은 여러분들 학생의 기초소양, 여러분들 기초소양, 그 다음에 어떤 학력, 진로, 적성, 대입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과목이 어떤 내용 체계를 갖고 있고, 뭐 내용 체계라는 거는 성취 기준, 성취 수준, 뭐 이런 내용도 다 포함되는 과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직업을 이해하는 내용, 직업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학과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입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밑받침이 돼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목 선택이 중요한 것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2028 대입 전형의 변화랑도 맞물려 있죠. 수능도 공통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험지로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변별력을 좀 놓고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 놓은 것이죠.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떤 서류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 그 다음에 그 충실히 이수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바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좋은 학생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학에 이 학생이 왔을 때 정말 정상적으로 전공 내용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에 이 학생이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진로 역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의 비전과도 맞물려 있죠. 자율참여 상생.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원의 일원으로서 얼마만큼의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역량은 여러분들이 교과의 활동에서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쉬운 과목만 골라드는 것은 매우 불리하다. 그리고 과목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 출제 범위 과목을 또 적극적으로 이수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하자는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학교 공부를 충실히 이수하면서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면서 수능을 같이 준비하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각 대학에서 핵심 권장 과목을 제시를 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떤 과목들도 좀 잘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2028 수능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국어 영역에서는 독서와 작문, 문학, 화법과 언어가 이런 어떤 출제의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문학과 화법과 언어는 여러분들 학교 지정으로 되어 있고 독서와 작문은 3학년 1학기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선택 과목으로 독서와 작문을 적극적으로 이수해서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를 같이 좀 병행하는 게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대수와 미적분어는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 학교 지정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선택 과목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마련해 놨습니다.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이수해서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를 병행해서 하는 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에서는 2028 대입 수능에서는 미적분 2는 그 시험 출제 범위에서 제외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어 1, 2는 여러분들 2학년 1, 2학기 학교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수능 출제 범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1학년 공통 과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수를 하게 되는데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을 좀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과목당 문항수가 25문항이고 시간이 40분으로 그렇게 증배가 됐습니다.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필수죠. 수능에서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이 이제 취소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진로의 개척적, 능동적 설계자임을 보여주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목 선택은 단순한 수업 선택의 자율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내가 능동적 설계자이고 내가 선택과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학업과 진로가 연계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학별 권장 과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현재 권장 과목만 제시를 해놓은 상태인데 핵심이든 권장이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희망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이런 과목을 지정해 놨다면 이 과목을 들어야지만 대학에서 수학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전공을 원활하게 이수하기 위해서 학문을 갈고 닦는다 이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구분을 했을 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권장 과목을 제시해 놓은 학교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권장 과목, 핵심 과목을 제시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다 자연계열 학과죠. 수학과 과학을 권장 과목으로 많이 제시를 해놨습니다. 먼저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수학은 한 과목 이상 선택을 해서 이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기하나 미적분 2. 그런데 간호대학이나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는 기하 또는 미적분 2를 선택을 해서 이수를 해야지만 또 좋은 어떤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자연과학대학의 물리천문학부 물리학 전공은 물리학이 권장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과대학의 기계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원자핵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도 물리학이 일반 선택 물리학이 권장 과목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사범대학의 물리교육과 당연히 물리학을 이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의 화학부, 사범대학의 화학교육과는 화학을,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의 생명과학부와 사범대학의 생물교육과, 그 다음에 의과대학은 생명과학,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의 물리천문학부와 천문학 전공, 지구환경과학부, 사범대학의 지구과학 교육과는 지구과학을 권장 과목으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약학대학 같은 경우는 화학 또는 생명과학 이렇게 과목을 권장 과목으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의과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을 포함해서 3과목 이상으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집에도 되어 있지만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은 과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생명과학 2에 해당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학과 학부에서 권장 과목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생명, 물리, 그리고 뭐 화학, 지구환경, 공과대학, 화공생명, 신소재, 그리고 건축, 의과대학, 수학과. 이런 학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 2를 권장 과목으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2를 선택 과목으로 편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미적분 2를 한번 적극적으로 좀 도전해서 이수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기하 과목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와 2학기 때 선택할 수 있게끔 편제를 해 놓았는데 화공생명공학과 전기전자공학부, 그 다음에 수학과 관련된 학과, 컴퓨터학과, 그리고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사이버 국방학과, 스마트 보안학부에서 기하를 권장 과목으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그리고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이런 학부나 학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학과 생명과학과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권장 과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놓았죠.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는 과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화학 2에 해당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은 과거 2015 때 이야기한 생명과학 2에 해당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계공학부, 뭐 반도체 공학과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또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물리학이 필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의 물리학을 듣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의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계와 양자를 꼭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자, 화학도 마찬가지죠.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이라는 그 일반 선택 과목을 듣고,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라는 진로 선택 과목을 적극적으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자, 공학 쪽, 공과대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물리학, 그 다음에 화학, 그리고 생명과학에 해당하는 이런 과학 과목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과 관련된 학과죠. 건축사회환경공학부는 역학과 에너지를 이렇게 권장 과목으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과탐 과목 순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앞에 있다고 해서 이걸 첫 번째로 들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2028학년도 전공 연계 과목 선택 가이드라인 요약 내용인데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 학문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전공 연계 과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지만 특정 전공 연계 과목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열하고 그러니까 의치 약학 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교과 모든 모집 단위에서 기하 미적분 투 이수를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과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기하나 미적분 투를 좀 버겁더라도 학습 부담이 있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이수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 과목, 과학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은 일반 선택, 지금 연세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집 단위 특성에 따라 제시한 전공 연계 과목을 이수를 권장한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모든 모집 단위에서 3과목 이상 이수를 권장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일반 선택 과목 간 위계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물리학을 듣고 뭐 그 이후에 해당하는 물리학 2에 해당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들었는데 일반 선택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목 선택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2028 학년도 모집 단위별 전공 연계 과목 선택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문계열은 특별하게 어떤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자, 그리고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그리고 인공지능융합대학, 언더우드 학부, 뭐 ISE, 뭐 이런 학부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 특성에 따라서 과학 과목을 뭐 이제 선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이상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 잠깐 볼까요? 전공 연계 과목의 평가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이런 어떤 원칙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특정 과목의 이수 여부만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주어진 교육 환경 내에서 해당 교과 영역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수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충실하게 이수를 한다라는 내용은 뭐 석차 등급도 보겠고, 그 다음에 성취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교과 내용을 이제 학습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탐구 능력을 발휘해서 유의미한 교과 습득이 기재가 되어 있냐, 뭐 이런 내용들을 본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와 개설되지 않아 이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구분하여 평가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대학에서 정보가 제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학과에서 권장 과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수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학교 여건상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교육과정 참여 등 적극적인 학업 이수 노력을 보인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학교 편제표에도 없는 과목이 꽤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학에서 제시한 권장 과목이 우리 학교에 없다. 그런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학교 강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수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게 좋은 영향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경희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에 어떤 의미를 제시를 해놨는데, 핵심 과목은 중요하게 긍정 평가를 하겠다. 학과에서 수학하기 위해 필수적 기술을 권장하는 과목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학문을 닦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장 과목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긍정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 과목이든 권장 과목이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수해야지 긍정적인 어떤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수학과나 응용수학과. 수학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당연하겠죠. 대수 미적분은 확통, 그 다음 미적분투 기하가 핵심 과목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응용학과, 인공지능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와 관련된 학과죠. 이런 경우도 수학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권장 과목에 인공지능 수학이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 2학년 2학기에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경영공학과는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미적분 2로 이렇게 핵심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물리학과나 응용물리학과. 물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물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핵심 과목에 물리학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역학과 에너지, 전자계 양자, 과거 물리학 2에 해당하는 과목을 모두 다 핵심 과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 화학과 물질과 에너지 이렇게 두 개의 과목을 제시를 해 놓았는데, 이런 과목들도 적극적으로 이수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기계공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의 뭐 일반 선택 과목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물리학, 화학, 역학과 에너지, 그리고 전자계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런 과목들도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동국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는 인문 예체능 계열에서 역량 영역과 소양 영역으로 해서 과목을 제시를 해 놓았는데, 사실 세부 과목이라기보다는 교과 군별로 제시를 좀 해 놓았습니다. 여기 지금 역량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경희대에서 얘기한 것과 좀 견주어 비교해 보면 핵심 과목이라고 보면 되겠고, 소양 영역은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그런 권장 과목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불교, 문과, 법과, 사회과학, 경찰사법, 경영, 사법, 예술 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세부 교과목보다는 교과 군별로 이렇게 크게 굵직하게 나와 있어요. 자, 문과 같은 경우는 일본어학과는 당연히 국어와 일본어가 기본이 되겠고, 중어 중문어는 국어와 중국어, 그리고 철학과는 국어 윤리, 사학과는 국어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역량 영역은 반드시 이수를 권장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소양 영역은 가급적 이수를
요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는데 어쨌든 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경제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국제통상학과. 여기 보면 수학 동그라미 1이라고 되어 있죠. 수학 동그라미 1은 우리 학교에도 있고 대부분 일반고에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과목인데요. 대수, 미적분, 원, 확통. 수능 공통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을 수학 원이라고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경찰행정학부 경영대학, 그러니까 상경계열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대수, 미적분원, 확통 요걸 기본으로 꼭 들어야 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범계열 보게 되면 교육학과는 일반사회, 그리고 국어교육과는 국어, 역사교육은 역사, 지리교육은 지리 이런 식으로 당연하겠죠. 당연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국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진로 적성에 맞게 진로 선택 과목 및 융합 선택 과목 이수를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목의 위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거에 맞게끔 과목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 과목 이수 이력과 수업 내용을 함께 고려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특정 과목의 이수가 필수는 아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인문계열, 문과대학이나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사회, 교과군, 세부 과목은 제시되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교과군으로 제시를 해 놓았고요.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같은 경우는 국어, 사회, 교과군, 그 다음에 수학에서 대수, 미적분, 확통 이렇게 세 개의 세부 교과를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대수, 미적분원, 화학률과 통계는 수능 과목입니다, 여러분. 수능 과목. 자, 그리고 이학, 공학, 건축, 생명 같은 경우는 수학, 미적분 2가 포함되어 있죠. 미적분 2가 추가가 됐고 과학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과목 먼저 이수한 후에 진로와 적성에 맞게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라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과대학은 미적분 1, 2 기하가 거의 뭐 필수처럼 제시가 되어 있고 물리학을 무조건적으로 이수를 추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KU 자유전공 학부 같은 경우는 계열 상관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라라는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강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별 권장 이수 과목을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 성장 가능성, 공동체 역량을 평가 요소로 해서 서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학생이 스스로 희망 전공이나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이수하며 때로는 도전적인 과목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과정을 성장 가능성으로 평가합니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어렵더라도 도전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적극적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모든 과목은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목표 달성을 위한 과목을 고르는 것보다 각 과목이 본인의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좀 별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학생이 설정한 목표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와 다르거나 학업 과정에서 목표가 바뀌더라도 서류 평가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세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를 서강대학교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정교육과정에서 과목 선택은 어때야 되냐? 관심과 적성에 따른 학생 주도적 과목 선택 이수를 추천을 하고 있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과목을 선택할 때 위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위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요 순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적극성과 자기 결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은 어때야 되냐? 진로에 따라서 자신의 탐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교육과정 박람회를 통해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과목이 어떤 교과 내용 체계를 갖고 있는지, 성취 기준이나 뭐 이런 내용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진로라든지 희망 전공 분야와 매칭을 해서 탐구 주제를 잡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수행 평가도 아마 선생님께서 예시로 제시를 해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도 좀 깊이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목을 왜 선택을 했고 어떤 방향으로 확장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어떤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이 필요하겠죠. 결국 계속 이어지는 얘기지만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뭐 나아가서는 공동체 역량까지 이런 과목 선택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좀 다채롭게 어떤 스토리텔링을 이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고되는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끊임없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의 진학 정보가 아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스스로 여러 가지 이제 대학의 홈페이지를 찾아가면서 가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선생님들께 여쭤보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결정성이나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갖추면서 진학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 진로 진학 정보 센터 시간 될 때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뭐 진로 정보, 뭐 진로 검사, 대학 진학 정보, 고교 진학 정보. 고교 진학 정보는 지금 뭐 해당 사항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가서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도움되는 어떤 사이트를 좀 이야기하는데요. 대학 어디가 사이트입니다. 대학 어디가.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창에다가 어디가 이렇게 뭐 영어로 쳐도 되고 한글로 쳐도 상관없어요. 어디가를 들어가게 되면은 뭐 직업 정보, 대학 정보, 학과 정보, 전형 정보, 대학 성적 분석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도 시간 될 때마다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과정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 박람회에서는 물론 교실 아니면 강당에서 뭐 선생님들께 직접 질문을 해도 되지만 어떤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상에서 질문이 힘들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 패들렛을 통해서 또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패들렛 링크 좀 어떤 과목 선택 측면에서 또는 진로 설계 측면에서 그 질문 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패들렛 QR 코드를 인식을 해서 질문을 올려주면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할 테니까 좀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실천으로 어떻게 이어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실 있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허비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박람회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좀 설계하고 그 다음에 개척하고 실천하는 그런 진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